불교와 인공지능이 만나는 곳 현주 스님의 AI 불고리즘 라디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칼럼니스트이자 불교 마니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유, 네. 스님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내신 우리 화제 그 베스트셀러 불교의 진심, 요즘 반응 어떤가요? 네, 이제 여기저기서 네. 읽고 난 소감을 들려주고 계신데요. 네. 예, 물론 제가 작가니까 네. 뭐 글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제일 듣기 좋지만 네. 제일 좋은 건 이 제 글을 읽고 난 뒤에 뭐 불교 관련서를 찾아보고 네. 있다라던가 아니면 제 책에 나온 스님을 만나 뵙고 싶다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절에 가보고 싶다 네네. 이런 말들이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네. 예,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네. 바꾸고 불교의 매력을 느끼게 했다 이 책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레디메이드 보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네. 정작 우리 박사님의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이 불교의 진심,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불교 쪽에서는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당연한 말만 하나 뭐 약간 이런 걸로 보이지 않을까 네. 약간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교에 빠져들게 됐는지 이 불교의 매력이 뭔지 들려드리면 독자분들이 불교를 접한 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으로 쓴 아주 가벼운 에세이집입니다. 이 불교의 진심이라는 제목처럼 제 진심을 네. 담았는데요. 이 얇고 가벼운 책이라서 뭐 앉은 자리에서 호로록 읽게 되는데 울다가 웃다가 다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또 제 네. 책 자랑을 하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아유, 네. 자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박사님의 불교의 진심,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를 통해서요. 저 박사님 책 원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우리 박사님이 추첨을 해가지고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문자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책을 읽고는 싶은데 바쁘기도 하고요. 뭔가를 좀 집중해서 오래 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 짧은 콘텐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는 팁을 좀 우리 작가님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막 빨려들듯이 읽었었잖아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셨을 네, 겁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네. 이 뒤가 너무 궁금해서 음. 부모님이 뭐 자라 막 잘 시간이다 그러는데도 네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읽기도 했고요. 이 사실 책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내가 어떤 책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냥 여러 권의 책들을 막 쌓아놓고 이것저것 들춰보기를 저는 권해요. 네. 뭐 도서관 빌려와도 좋고요. 네, 뭐 네. 서점에서 구경해도 좋고요. 네. 그 중에서 이 책은 계속 읽고 싶다 이런 네. 책을 이제 만날 수 있으면 네. 그 책을 진득하니 읽다 보면 뭐 이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듣기로는 그 불교의 진심이 그렇게 재밌다고 네. 그러기 아주 좋다고 그렇게들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추첨을 통해서 한 권 우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추첨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박사님 모시고 지난주부터 우리 종교와 AI 그리고 인간성의 관계를 다룬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론서입니다. 네. 하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조애너 메이시가 쓴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네.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 했더니 우리 이종표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네요. 요즘은 신행공동체 붓다나라를 만드시고 중각 스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박사님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 스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붓다나라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스님과 함께 절 투어를 다니거나 이 강의 동영상을 좀 찍게 네, 됐습니다. 이 붓다나라 유튜브를 보시면
네. 이 저와 중각스님이 찍은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영상을 찍는 게 좀 약간 부끄럽지만 네. 이 스님에게 1대1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음. 놓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이 책을 방송에서 소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요. 오. 제가 잘 응용할 수 있을지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음. 자, 이 책도 벌써 나온 지가 6년이나 됐네요. 네네.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었다는 건 지금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불교와 AI의 관계에 주목한 사람들이 훨씬 전부터 이렇게 확실히 석학들은 다르네요. 네. 그 인공지능 하면 다들 챗 GPT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네. 그 챗 GPT,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은 그 AI의 한 일부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는 LLM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음. 것의 약자로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글로 된 텍스트로 네. 된 데이터를 공부해서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고 써내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거죠. 네, 네.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은 이 챗GPT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는데 기억하시나요? 알파고가 이세돌 그렇죠. 구단에게 이긴 바둑 아, 대결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이슈였죠. 엄청난 네. 이슈였죠. 그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죠. 네, 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네. 이 보험회사와 병원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아 수행하고 있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불교와 인공지능의 관계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그 옛날부터 없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랬군요. 언뜻 보면은 제목에 들어간 단어, 우리 붓다의 연기법, 우리 부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들어갔어요. 이 단어들이 어울리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불교와 인공지능의 관계가 우리 생각보다 더 밀접하다고요? 네,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에 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부터 살펴봐야 하지만 네. 뭐 저희가 이게 무슨 학적으로 공부할 것도 네. 아니고 그 역사가 우리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책과 관련해서는 이 현대 인공지능 기술이 그 시스템 이론의 개념을 컴퓨터 과학에 직접 구현한 결과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핵심은 그 일반 시스템 이론과 붓다의 연기법의 닮은 부분을 밝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붓다가 이 세상을 이해한 방법인 연기법이 지금의 AI를 만든 사고의 토대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학자들이 우리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이 책의 저자 조애너 메이 씨, 우리 작가분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시스템 이론가이자 불교학자고요. 네. 여성운동가이고 생태주의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학자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인 재연결 작업을 추진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해요. 네. 이 우리나라에도 생명으로 돌아가기, 뭐 산처럼 생각하라, 액티브 호프 뭐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은 AI를 단순한 우리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이 책에서는 뭔가요? 이 저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요. 이 세상의 혼란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답을 이제 불교의 연기법과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찾고 있는 거죠. 네. 이 저자는 처음에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일반 시스템 이론을 공부하면서 붓다의 연기법과 놀랄 만큼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아, 그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네. 우리 불교 연기법과 일반 시스템 이론 어떻길래 이렇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뭐 비유하자면 네. 뭐 예전에는 실체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뭐 진흙으로 되어 있는지 뭐 쇠인지 뭐 네. 플라스틱인지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스템 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그것이 그릇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그릇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 건 이렇듯이 그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아주 잘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네네. 이 시스템 이론이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단순히 여러 부분을 합친 게 아니라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 전체성이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불교의 여실직연하고 닮았죠. 네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불교 연기법과 겹치는 부분은 상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뭐 네. 과거에서 현재로 이르는 이 한쪽 방향의 네네. 인과율을 많이 얘기했는데 찬찬히 있는 그대로 살펴보니까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자 결과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보통 어머니가 딸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딸이 있어야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불교의 연계법도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주를 고정된 실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이 끊임없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네. 보게 되는데 이 두 이론 모두 세상을 고립된 개체가 아닌 거대한 관계와 순환의 망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연기법을 우리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이 기술적으로 이제 재현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AI를 인간의 경쟁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요. 또는 뭐 이거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제 도구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좀 색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책은 사실은 그 AI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AI를 잘 이해해야지 휘둘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네. 부처의 철학은 유용하다는 네. 거죠. 저는 AI와도 인류가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정말 네.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네. 있는데요. 우리가 AI라는 고급 기능을 네. 사용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찬찬히 보면 AI 또한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한편에서는 이 개개의 사용자들하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 맞춤형 AI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와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시스템 이론의 이론인데 그것이 AI의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AI도 어쩔 때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 사용하는 그 사용자에 따라서 AI도 다 개성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박사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야, 이거는 정말 새롭다, 놀랍다라고 느꼈던 이제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한 대목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뭐 이 정도의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설명한 네.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읽으면서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네. 무릎을 칠 때가 많았어요. 아하, 저도 앞으로 우리 법회 시간에 연기법을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시스템 이론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박사님과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박사님은 이 책을 특히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처님이 그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가르칠 때 이 듣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을 찾아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방편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대에 와서 부처님이 현대에 오셔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그렇네요. 용어를 네. 엄밀하게 하는 설명을 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 오늘은 6월의 초대 손님 북칼럼니스트 박사님과 함께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